안녕하세요.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입니다. 제 채널 이름이 맥러닝인 이유는 바로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기 때문인데요. 이제까지는 주로 맥을 공부하는 포스팅을 많이 했었다면은 비로소 맥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채널을 기획했을 때는 맥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주로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비로소 맥으로 공부하는 콘텐츠인 알로하는 아주 쉬운 논문 통계 분석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존의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아닐 것 같아요. 논문 통계 분석에 있어서 막막한 마음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막막한 논문 통계 분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년이 죄를 저지르면 어디에 가게 되죠? 바로 소년원에 갑니다. 요즘엔 대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우스갯소리로 대학원에 간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학부 시절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벌써 졸업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서 공부했던 논문 통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알로하는 아주 쉬운 논문 통계 분석 이 콘텐츠에서는 제가 실제 사용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논문 통계 분석을 R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텐데요. 단순하게 R을 이용해서 논문 통계 분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또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은 통계 방법론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대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논문 주제 선정이나 통계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돌파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로하는 아주 쉬운 논문 통계 분석은 총 3개의 트랙으로 구성을 할 계획인데요. 트랙 1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논문 통계에 관련된 지식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트랙 2에서는 요즘 구조 모형 방정식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트랙 2에서는 주로 구조 모형 방정식을 사용해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트랙 3에서는 실제로 제가 했던 데이터나 제가 페이퍼워크나 논문으로 발표했던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논문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R을 사용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부터 R을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요. 저는 R을 배우기 이전에 학부 시절부터 배워왔었던 C 언어, C++, 자바, HTML,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총 R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총 6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셈인데요. R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로 접근하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도구로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R은 내가 과학적인 사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계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R을 활용해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학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SPSS, 에이모스, 리즈렐, 미니탭 등과 같은 여러가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비로소 R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유료 프로그램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사용하기 편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SPSS나 에이모스 같은 프로그램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픈소스라서 무료라서 좋은 게 아니라 R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온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심지어 SAS에서 개발한 패키지를 테스트할 때 R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오픈소스의 장점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알고리즘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다수 있습니다. R에는 무려 5천여 개가 넘는 패키지가 존재하는데요. 심지어 각 패키지마다 레퍼런스도 따로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논문들에서 이 레퍼런스를 이 논문의 참고 문헌으로 넣기도 합니다. R로 통계 분석을 하면서 이 패키지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해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R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스크립트 기반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SPSS나 에이모스를 활용하다 보면은 아마도 논문 통계 분석을 자주 하다 보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GUI 환경에서는 마우스를 많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SPS도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GUI 환경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죠. R은 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루틴한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R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연구자로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다면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소해야 할 부분입니다. R은 배워둘 만한 언어입니다. 요즘에는 채용 시에 R이나 파이썬을 할 줄 아는 연구원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나를 연구자로서 차별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SPSS나 에이모스를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도 R은 여러분들이 꼭 배워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R을 왜 배워야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을 macOS나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컨텐츠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논문 통계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공부하고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려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